안녕하세요. 네, 이노션 송창용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최대 인원이 오셨다고요? 예, 아마도 우아한 형제라고 이제 마이다스 IT 때문에 오신 것 같아요. 네. 이노션도 강의가 끝날 때쯤에 이노션도 괜찮네 라는 이제 평가를 하실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일단 제목입니다. 창의적 인재 관리를 위한 크리에이티브 조직문화. 이건 사실 제목 제가 그냥 후룩 지었던 건데요. 근데 여러분들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이게 궁금하신 거죠? 맞나요? 이게 궁금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질문을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직원들이 창의적이지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못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다 고개를 아니라고 하시거든요. 예, 그럼 전 이제 들어가도 될까요? 예, 창의적으로 이제 다 얘기를 하시니까. 자, 직원들은 창의적이지 못한 게 아니고 결국은 창의적인 것을 말하지 못하는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자, 그러면 여러분은 직원들 입장에서 여러분들은 회사라고 느껴질 수 있는 포지션이세요. 그죠? HR이시니까. 그러면은 조직 차원에서 목표를 좀 명확하게 세워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세요? 아니면은 창의성을 자유롭게 말하는 문화를 원하는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표가 조금 이제 글씨가 좀 작아지긴 하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현재 속해 계신 회사의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한번 판단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창의성을 원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요. 그렇다라고 하시면 이제 목표를 분명히 넘어가시는데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원하신다면은 방법이 있습니다. 기한을 주고 언제까지 내라라고 하시면 돼요. 창의적인 아이디어. 그게 예를 들면 경진대회, 경진대회, 경쟁 PT, 그리고 업무 보고서도 야, 좀 기발한 아이디어 없어? 이 보고가 왜 이래? 라는 얘기를 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수렴 장치를 만드시면 되는 거예요. 끝입니다. 네. 그런데 만약에 아랫단, 창의성을 발현하는 문화를 원하신다면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되겠죠. 예. 저희 회사는 경쟁 PT, 광고주 수주를 위해서 아이디어를 내서 좋은 캠페인을 짜서 우리께 더 낫습니다라고 해서 광고주를 수주를 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는 회사죠. 당연히 수렴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창의성을 발현하는 문화까지 한번 욕심을 내보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그 창의성을 발현하는 조직 문화를 가고 싶다는 얘기는 결국 조직 문화는 결과물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개선 대상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조직 문화를 바꾸기 위해서는 조직의 풍토를 바꿔야 된다 라는 얘기로 좀 넘어가게 되는데요. 조직 문화와 조직 풍토는 이렇게 또 구분을 할 수가 있겠죠. 조직 문화는 뭐고 풍토는 뭐다. 문화는 회사에서 직원들한테 얘기하시는 우리의 조직 문화는 이러이러해야 된다고 하시는 거고요. 조직의 풍토는 직원들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조직의 풍토를 바꿔야지 조직의 문화가 바뀐다는 얘기인 거죠. 즉, 방금 말씀드린 대로 구성원들과 직접 맞닿아 있는 텐저블 팩터들, 텐저블한 것들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본격적으로 제가 소개부터 좀 드릴게요. 저희 회사입니다. 이노션 월드와이드라고 하고요. 2005년에 설립이 됐습니다. 12년 차 회사이고요. 마케팅 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광고 대행사라고 여러분께서 인지하고 계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했던 여러 가지 광고, 그리고 캠페인, 프로모션들이 유수의 국제 광고제나 베를린 영화제, 여러 가지 디자인 어워드까지 많이 타고 있어요. 여기 흑인 나오 계신 거 있죠? 예, 현대자동차 흑인 나오 계신
저게 이제 2016년 작년에 슈퍼볼 광고에서 선호도 1위를 달성을 했어요. 당시 아직까지도지만은 미국 이외의 회사, 미국 이외의 광고 대행사가 선호도 1위를 차지한 것은 저희 회사가 처음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대한민국 광고 대상은 7년 연속 대상을 수상을 하고 있고요. 보시는 캠페인도 많이 계실 거예요. 예. 빠른 뭐 이런 것도 있고요. 예. 하고 있는 일은 뭐 다양한 분야에 하고 있습니다. 뭐 가운데 애드버타이징부터 시작해서 디지털, 그리고 뭐 마케팅 좀 여러 가지도 있겠죠. 공간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 스포츠 마케팅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제가 속한 이 플래닝 팀이 무엇이냐, 어떤 팀인지 말씀을 잠깐 드린다면은 구성원들을 둘러싼 환경에는 두 가지가 있겠죠. 예. 여러분들이 신경 쓰고 계시는 그런 제도적인 환경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공간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물리적 환경이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전반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런 직원들의 소통을 통해서 창의적으로 좀 플래닝을 해보자 라면서 이 플래닝 팀이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디자인 셀이 있는데 그 중에 뭐 디자인 셀에서 하고 있는 건 공간 인테리어, 그리고 BX 제품이라고 하죠. 대기업들이 만들고 있는데 BX 제품은 IF 디자인상이라고 세계 3대 디자인 어워드에서 작년에 수상을 했어요. 네, 본상 수상을 했는데 디자인셀원이 2명입니다. 2명이고 그 중에 한 명은 신입사원이에요. 제가 옆에서 보면은 참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디자인셀은 제가 이렇게 또 화살표로 서로 이렇게 꼬아놨잖아요. 네, 서로에게 영감을 좀 많이 주고 있어요. 저는 학부에서는 법학을 전공했거든요. 하지만 디자이너 눈에서 볼 때에 제가 만드는 제도나 프로그램은 현실적이지 않다. 이건 직원들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의견도 많이 주고 있어요. 예, 예. 서로 좋아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네. 다시 돌아와서 문화와 풍토 계속 이어질게요. 텐저블 팩터까지 말씀드렸죠. 자, 생각의 차이 방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회사는 직원을 키워해 줍니다. 그리고 우리 회사는 직원을 인정해 줍니다 라고 선언하실 수 있어요. 관점을 바꾸셔야 됩니다. 직원은 케어받고 있는가? 직원의 입장에서. 그리고 직원은 인정받고 있는가? 생각의 차이가 관점의 차이를 만드는 겁니다. 점점 더 갈등으로 벌어질 수가 있고요. 보여지는 것과 느끼는 것은 엄연히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거 들어보신 건 아니실 텐데, 네. 그러면 여기서 우리를 가슴 뛰게 하는 질문들이 있죠. 여기 뭐 직책자 분도 계시고 아니신 분도 많이 계신데, 이거잖아요. 그죠? 그죠? 네. 그래서 마이다스 IT나 아까 배민, 우리 우아한 형제들 발표했을 때도 그 카메라 셔터 소리가 제일 많이 날 때가 보니까 프로그램 페이지가 넘어갈 때였었어요. 예, 진짜. 그래서 제가 지금 슬라이드 만들었지만 약 70몇 장이 되는데 한 50장은 저희가 이제 최대한 7사례 위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자, 이노션 케이스 들어갈게요. 자, 사람에 대한 고민을 거의 10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광고인에 대한 고민이겠죠. 저희 구성원은. 광고인은 그러면 창의적인 인재일까요? 라고 생각을 뭐 여쭤보면 끄덕이실 수가 있죠.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의적이어야만 하는 인재. 그리고 그로부터 오는 똑같은 인간이거든요. 전공은 다르게 했을지 몰라도 제품을 만들어내지만 기계가 아니잖아요. 기계는 제품 찍어내지만은 이 사람들은 그런 캠페인 아이디어를 찍어내야 되는 상황인 거죠. 자, 회의는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좋은 아이 나올 때까지 합니다. 네, 주말 일정은 광고주소 내에 달려있죠. 금요일 저녁에 전화가 옵니다. 이러이러한 아이디어로 한번 해보실 수 있을까요? 월요일 오전이나 오후 정도 언제가 좋으세요? 오전이나 오후나 예. 이노션 조직 문화의 방향성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 이대로 내버려둬도 될까? 라는 고민을 하게 된 거죠.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뭐냐면 그럼 우리 조직 문화를 어디로 가야 될까? 지향점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저희 회사에도 경영 이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비전 슬로건도 있고 행동 양식, 행동 강령, 스테이트먼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다 지향하는 바가 개개인의 창조력, 개개인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며 또 그 개인들이 모여지는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을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노션 조직 문화의 경우에는 사람 그리고 관계,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그들이 이어지는 관계에 포커싱하는 게 아닐까라고 제가
보고서를 써봤습니다. 근데 공교롭게도 이제 이거는 확인한 자료인데요. 뭐 이제 구성원 행복의 3대 핵심 요소 중에 그 본인, 관계, 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일은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정통 HR 쪽에 많이 속해 있을 거예요. 공정성이 바탕이 되고 제도를 만들면 누구나 모든 사람이 똑같이 적용이 되는 그런 부분인 거죠. 일을 통한 성취감을 느끼는 거고 인정, 연봉 포상 승진, 잡 디스크립션을 통한 뭐 업무 분장, 그리고 교육 제도를 통한 자기 발전 이런 것들이 일을 통한 행복감이 될 테요. 하지만 저는 그쪽이 아니고요. 본인 그리고 관계 쪽에 포커싱하는 부서입니다. 어떻게 보다 텐저블하게, 보다 크리에이티브하게 요 항목을 구성해보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 첫 번째, 본인에 대한 얘기입니다. 구성원 개개인을 위한 노력. 나는 케어받고 있는가에 대한 관점에서 저희 건강 관련한 기존의 아이템들이에요. 의료비를 지원해주고요. 한자 상해보 굉장히 많은 회사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아이템들 많이 운영하고 계실 겁니다. 제도들. 근데 이게 공통적인 특징이 이제 좀 사후적이죠. 독감 예방 접종 말고요. 좀 사후적이고 약간 소극적이에요. 만들어 놓을 테니 써라. 해당 그 상황이 되면 이제 그때 지급해줄게. 뭐 이런 형태인 거잖아요. 피트니스 센터 역시 야 우리 계약해놨으니까 그냥 써. 뭐 이렇게 되는 건데 패러다임 좀 바꿔봤어요. 건강에 대한 기본 인식을 좀 바꿔서 임직원의 에너지를 회사의 자산으로 좀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리고 좀 더 직접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게 2015년도 시작됐던 얘기입니다. 그래서 건강을 어떻게 바꿀 건데 건강에 대한 기본 인식을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병이 있는지 없는지 이게 관건이잖아요. 직원들한테 뭐 건강 검진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병이 있고 없고는 당연한 거고 그게 활력까지 있느냐 활력까지 있는 게 건강하다라는 거죠. 그 활력은 체력으로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 로고가 나옵니다. 2015년도에 저희가 야심차게 진행했었던 부분인데요. 임직원의 육체적, 정신적 건강에 대한 본격적인 개입을 시작한 겁니다. 오렌지 에너지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이 로고를 전사적으로 배포하고 모든 프로그램에 부착해서 나갔습니다. 그 오렌지 에너지 프로젝트, 뒤에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지만 프로젝트에 구성되는 요건들은 총 9가지, 한 10가지 있는데 9가지만 정리했고요. 그 직원들한테 전달하는 방식에 대해서 되게 조심스러웠어요. 한 번에 우리 이만큼 했으니까 자, 다 써. 이렇게 하면은 이게 좋은지 안 좋은지도 모르겠고 이게 뭐 잘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을 거니까 순차적으로 좀 진행했어요. 첫 번째 스텝 1은 그 개념, 건강에 대한 개념 정함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뒀습니다. 그래서 쉽고 재미있게 건강 효과를 볼 수 있는 아이템부터 추진하게 된 거죠. 그 내용은 우리가 흔히 인지하고 있는 구내식당, 저희는 이노키친이라고 부릅니다. 카페테리아, 이노카페라고 부르죠. 건강 포커싱 메뉴를 계속해서 업데이트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한 가지 항목으로밖에 안 나오지 않지만 이노키친, 이노카페 건강 포커싱 이 부분은 제가 전체적인 오렌지 에너지 프로젝트에 쏟는 공수의 거의 반 이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굉장히 공수를 많이 쏟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상기원 선물 임신하게 되면은 CEO 메시지를 동봉해서 이렇게 전자파 차단 담당입니다. 전달해주고 있고요. 진보 의자를 전 회의실에다 다 배포를 했어요. 진보 의자를 기존 의자 대신에 저렇게 통통 튀면서 회의를 할 수 있게끔 해줬습니다. 두 번째 스텝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본인의 건강에 대한 자각을 해서 동기부여를 시키고 그 다음에 개선 기회까지 구매하는 프로세스를 진행을 했고요. 주요 아이템으로는 임직원 체력 측정을 시켰어요. 체력 측정을 하는 회사가 잘 없겠지만은 특히 광고 대행사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 첫 번째가 등산, 두 번째가 체육대회입니다. 안 오거든요. 참여 잘 안 하거든요. 근데 그 선입견을 저도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프로젝트 통해서 좀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오히려 의외로 직원들이 본인의 건강에 관한 얘기고 나의 얘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참여를 많이 하더라는 거죠. 예전보다.
이렇게 체력 측정을 시켜서 내 상태가 굉장히 메롱하네, 안 좋다 라고 인지를 하게 만든 다음에 체력 증진 클래스라고 해서 3개월짜리 증진 클래스를 진행을 했습니다. 저 PT, GX룸이죠. 네, GX룸이 거의 차서 발디딜 틈이 좀 없을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오긴 했었어요. 그리고 EAP 제도도 도입을 했습니다. 스텝 3입니다. 이제는 건강 환경으로 좀 넘어가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휴가 제도를, 휴식 있는 인덕션이라는 휴가 제도를 진행했고요. 직장 교육시설을 좀 만들어서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5년 9월에 오픈을 했고요. 현재도 열심히 잘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 돼서 뭘 했냐, 방금 말씀드린 아이템 계속 진행을 하고요. 플러스에서 힐링 캠프라고 해가지고 가족 또는 친구들과 이제 캠핑을 보내주는 거죠. 여기서 다 그런 선입견이 더 깨졌어요. 이제 광고인에 대한 체육대회, 등산 이런 거 안 좋아한다. 아니요. 좋은 컨텐츠면은 어디 가는 거, 어디 오라는 거 좋아한다라는 거죠. 또 다양한 클래스 프로그램을 마련을 했어요. 새로운 것을 접해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이제 툭툭 던지는 거죠. 맨날 이제 PC 앞에 앉아서 좋은 아이디어 짜라 안 나옵니다. 아이디어는 그렇게는 새로운 거 해보고 손으로 만들어보고 하면서 아이디어를 리프레시하면서 창의성을 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명상 클래스 올해 들어서 새로 도입을 했어요. 어제 했거든요. 이거 어제 사진이에요. 네, 어제 사진이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점점 더 늘어날 거라 생각하고요. 직원들의 메일 내용입니다. 너무 고맙다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프로그램 많은데 프로그램 만드실 거잖아요, 그죠? 돌아가셔서, 그죠? 중요한 거는 이제 직원들이 어떻게 느끼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오렌지 에너지 프로젝트는 어떻습니까? 필요한가요? 라고 물어보는 대답에 필요하다는 의견이 90% 하더라고요. 그 중에 주관식 의견으로 이제 온 내용들 중에 상징적으로 케어하는 의미, 숨 쉴 수 있는 시간, 그리고 직원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반영해서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감사한 의견들도 많이 써주셨습니다. 그만큼 좀 척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이 도움이 됐냐? 창의성에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단적인 예로 그냥 자플래닛 많이 아시잖아요, 그죠? 자플래닛 아주 여과 없이 우리 회사의 그런 어두운 부분까지 다 얘기하는 2015년에 이제 런칭하기 전과 런칭하고 난 뒤에 자플래닛에서의 글들의 반응이 조금씩 달라지는 걸 느꼈습니다. 분명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휴식인의 이노션이라고 써 있는데요. 직장인에게 휴식이란 뭘까? 라고 생각을 해봤고, 특히 광고인에게 휴식이란 뭘까? 저는 크리에이티브 RN의 필수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창의성은요, 평소 지나치던 것에 대한 관찰에서 나오는 것이고요. 그 관찰은 새삼스러운 관심이 있어야 됩니다. 새삼스러워야 돼요. 그렇게 새삼스러우려면은 지금 계속 루틴하게 돌아가는 일에서 잠시 벗어나서 주변을 볼 수 있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이게 저희가 휴식을 반강제적으로 부여하는 이유이고요. 그 프로그램은 이와 같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오렌지 데이. 이게 뭐냐면 회사가 지정해서 단체 쉬는 날입니다. 물론 이 6가지 항목 중에 문화가 있는 날은 30분 일찍 퇴근하는 거니까 상관이 없죠. 나머지 5가지는 다 자기 연차 쓰는 거예요. 별도 휴가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명절 전후에 하루씩 더 붙여서 이제 명절 체증을 피할 수 있게끔 해주고, 단체 휴가 이번에 5월달, 10월달 대박이잖아요, 그죠? 이거 써야 돼 말아야 돼. 쓰고 싶은데 쓰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다 지정을 해버렸어요. 5월 2일, 10월 2일.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하프 앤 하프 데이, 매월 3주차 금요일은 전 직원 오후 반차입니다. 오늘입니다. 네, 저는 여기 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아까 수고하세요, 즐근, 뭐 열근, 뭐 이러면서 이제 가시는 인사팀 국장님을 얄밉게 좀 쳐다봤죠. 네. 그리고 리더스 할리데이라고 해서 팀장 이상 직책자에게 연간 2회, 하루 또는 이틀의 연차를 강제적으로 쓰라고 합니다. 팀장 직책자를 위한 제도일까요? 예. 웃으시는 이유입니다. 예. 팀원들 위한 제도입니다. 그리고 컬처럴 애프터눈 있습니다. 연 2회, 팀 단위로 오후 일찍 12시 밥 먹고 다 팀 단위로 가세요가 되는 거죠. 이것도 연차 반차 쓰지 않는군요. 이것도 그냥 쓸 수 있는 겁니다. 패밀리 위크엔드 1, 3주차 금요일 정시 퇴근 및 주말 근무가 지하있는데 그만큼 주말 근무가 많다는 얘기인 거죠. 광고인들. 네, 문화가 있는 날 매월 마지막 주. 이건 문화체육관광부와 같이 하는 저희가 이노션을 같이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휴식 있는 이노션에 대한 버즈를 일으키기 위해서 직원들이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요. 동의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의미가 있으려면. 그래서 포스터 공모를 했습니다. 약 20개, 30개 정도의 포스터가 들어왔는데 그거에 대한 투표도 직원들이 본인이 했습니다. 1위가 내 밑으로 다 퇴근해. 예, 누구신지 아시겠죠? 예, 저희 대표님이십니다. 2위가 현실적인 얘기죠. 네. 약속 잡으면 뭐합니까? 금요일 오후에 전화 한 통 오면 주말에 다시 또 출근. 네, 친구만이라도 지켜주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포스터 다 게시했고요. 리더스 할리데이 아까 말씀드렸죠? 강제라고 말씀드렸죠? 인사 명령을 냈습니다.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절대 안 쓰십니다. 절대 안 쓰세요. 인사 명령 내십시오. 그렇게 해서 다 받았어요. 직책자. 지금 한 80여 분 되는데 날짜를 다 받아서 그냥 게시를 해버렸어요. 본인도 안 쉬실 수가 없어요. 컬처럴 애프터는 오해 가서 뭐 하는데 이런 것들 있습니다. 한강에서 노저고요. 우쿨렐레 배우고 화성에 가서 총 쏘고요. 네. 오른쪽 아랫단에는 지금 마시러 갑니다. 라고 해서 양주장이라고 하나요? 양주장인가요? 거기 가서 프로그램이 있대요. 투어하면서 술을 원 없이 먹을 수 있게끔 해주는. 그래서 이 친구들은 1박 2일로 갔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식 있는 이노션을 통해서 휴가 사용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미미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진 것은 정말 사실입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아까 본인이 있었고 이제 관계로 넘어오는 겁니다. 직원들은 인정받고 있는가의 관점으로 인정 누구한테? 동료들한테, 팀장님한테, 후배한테. 그래서 직장 내 관계가 있을 거고요. 오른쪽에 가족 내 관계도 있을 겁니다. 관계는 단편적이지 않죠. 직장 내 관계만 말씀드릴게요. 네. 직장 내 관계는 관계 단위별로 프로그램을 저희가 세팅을 했고요. 참여형 소통 프로그램을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관계에서는 소통과 화합 참여를 위한 내용들이고요. 전사, 본부, 팀, 개인별로 이렇게 프로그램들이 세팅되어 있습니다. 해피아워입니다. 2012년부터 시작해서 사내 파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컨셉을 매번 다르게 해요. 컨셉이 다르고 그 컨셉이 인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프로그램이 달라져야 되고, 환경이 달라져야 되고, 먹는 것도 달라져야 돼요. 다 달라져야 됩니다. 컨셉이 첫 번째는 술과 노가리. 술을 제대로 한번 먹어보자. 뭐 하면서 노가리 하면서, 두 번째는 17층을 저희가 새로 오픈을 하면서 너네들이 한번 직원들 초청하는 컨셉 한번 해보겠니? 라고 해서 집들이 컨셉이었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그렇게 휴가를 가기가 힘든데 휴가 잘 못 가요. 자기 일정이 좀 힘들어서. 그러면 여기가 휴양지다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서머 베이케이션 했고요. 네 번째는 더 힐링 파티라서 옥상에서 홍대 밴드, 그 중에 한 명은 저희 회사 직원분이십니다. 홍대 밴드 불러서 했고요. 다섯 번째는 저희 회사의 캐치프레이즈가 디스커버 비욘드 컬럼이에요. 디스커버 비욘드 컬럼인데 디스커버에서 디스코와 버전을 좀 띄워보니까 디스코 버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또 디스코 파티다. 그래서 사일런트 디스코 불러서 진행했고요. 여섯 번째는 레미니선스 벚꽃 파티. 저 오락기를 옥상으로
올렸죠. 7번째, 가을 운동을 했습니다. 오늘 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훌라후프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 광고인이 매번 이겨야 되는 압박감에 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날 컨셉은 오늘만은 저도 좋아 라면서 훌라후프 천천히 돌리기, 남자들은 지는 싫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프로그램에도 그런 거를 부여를 한 거죠. 8번째는 할로윈 파티. 가운데 사진은 신입사원들입니다. 신입사원들 희생양이 좀 되어줬습니다. 9번째는 얼마 전에 진행이 됐었던 이노포차라고 해서요. 저희가 질풍기획이라는 만화 많이들 알고 계시죠? 혹시 보셨나요? 광고인들의 삶을 그린 질풍기획이라는 만화가 있는데 그 만화를 다 쪼갰어요. 장면들을. 그리고 다시 다 이제 배합을 시킨 거죠. 우리 스토리에 맞게. 그림의 순서를 바꾸고 멘트를 바꿔서 직원들이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보여줬었습니다. 그 내용이고요. 보통 이 해피아워를 하게 되면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끝나는데 4시간 반이 되도록 진행이 돼서 저희가 되게 좀 힘들었던 기억이 좀 있네요. 다음은 디스커버리 프로그램입니다. 해외 법인에 있는 직원들을 데리고 와서 한국의 문화, 소맥도 먹여주고 이렇게 같이 탐사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전사 토너먼트 대회인데요. 우리 회사 전 팀, 모든 팀이 다 참여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토너먼트를 다 시켜요. 한 90개 정도 되는데 다 시킵니다. 그렇게 해서 1등하는 팀에게 상당한 액수의 상품을 주고 그렇게 구멍을 시키고 있습니다. 깜짝 이벤트, 가성비가 가장 좋죠. 홍대 밴드를 부르기도 하고요. 윷놀이도 시키고, 오른쪽에는 1분 초성화라고 해서 부천인가 서천인가 커피방앗간에 1분 만에 초성화를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1,000원만 드리면 되는데요. 우리 직원들 묘하게 닮았습니다. 1분 만에 그리는데 묘하게 닮았어요. 그리고 마요 헤어 캠페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조직문화적으로 저희는 굉장히 혁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지킬 룰을 우리가 선정을 하자는 얘기예요. 우리 뭐뭐뭐 하지 마요. 우리 땡땡땡 이렇게 해요. 끝 말만 붙인 겁니다. 마요 해요. 그래서 이렇게 투표 홍보를 했고요. 마요네즈는 상품으로 직원들한테 주게 되었습니다. 참치 마요냐, 헤어 마요냐, 이런 얘기도 해서 아예 마요네즈를 선물을 주겠습니다. 총 94개의 마요 헤어 아이디어가 접수가 됐고요. 그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직원들한테 그런 핸드아웃도 배포를 하고요. 언론에도 아주 좀 이슈가 된 적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새로운 이노션을 위한 노력이라고 써 있는데요. 저는 HR 전문가는 절대 아닙니다. 그 옆틈에 앉아 있어요. 하지만은 여러분이 고민하시는 부분들 중에 이런 인적 자원에 대한 고민이 많으시잖아요. 패러다임을 조금 바꿔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제 아래에는 인터널 마케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게 인터널 마케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직원은 외부 고객보다 더 중요한가라는 자문을 한번 진짜 해보시고요. 아닌 것 같거나 애매하거나 하면은 프로그램을 안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안 만드시는 게 오히려 좋아요. 진정성이 안 담겨 있거든요. 그렇다고 생각되시면은 우리가 고객에게 마케팅을 해서 우리가 이제 매출을 일으키듯이 직원들한테도 회사 가을 방향을 이제 마케팅을 해서 직원들 몰입을 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본 거죠. 너무 잘 아시죠?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잘 아실 거고 플리코틀러가 얘기를 한 부분인데 STP 직원들 대상으로 똑같은 패러다임 적용시킬 수 있을 것 같아요. 직원의 세분화가 될 수 있겠죠. 쉽게 나올 수 있죠. 여러분 인사 정보 다 관리하시니까. 거기에 플러스해서 회사 프로그램에 대한 선호도도 취향인 거죠. 성향 이런 것들에 대한 것도 반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 시장 그러니까 그런 분류된 그룹별로 맞는 프로그램을 추출하는 거죠.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생애 주기별. 그리고 마지막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이제 포지셔닝. 차별성 강의. 우리가 하는 게 어떻게 다르다라는 게 직원들한테 반드시 전달이 돼야 된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세그멘테이션의 타겟팅을 이렇게 했고요. 그에 맞는 프로그램도 발굴을 해서 포지셔닝을 했습니다. 포지셔닝 하실 때는 브랜드화 하셔서 우리 회사만의 프로그램이다라고 인지를 시키시는 게 중요하시고요.
꾸준하게 순차적으로 하십시오. 직원들은 여러분이 하시면 첫 번째, 회사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을 하죠. 두 번째, 이래도 되는 건가? 휴가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근데 또 계속 하죠, 여러분들이. 이래도 되네? 라는 게 세 번째고요. 계속 하시잖아요? 그럼 이건 이렇게 하면 어때? 라는 게 네 번째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부분은 이 네 번째가 나와요. 직원들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해서 오케이 그냥 가는 수준까지만 만족하지 마시고 참여해서 제한할 수 있게끔까지 만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더 많은데 사실은 더 많으면 어지러워질 것 같아서 여기까지 썼습니다. 감사합니다.